타이베이 역으로 이동해서 미즈코시 백화점 춘수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일 걱정했던 날씨는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정도라 다행이라 생각했고요. 초등학생 아들 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무리는 하지 말자 해서 느긋하게 움직였는데요. 점심 먹고 우버 불러서 예류를 갔는데 도착 시간이 4시. 여행자 센터에 캐리어 맡기려고 했더니 4시 반 퇴근이라 해서 캐리어 끌고 구경했습니다. 비가 와서 3팀 정도밖에 없어서 한적하게 보긴 했지만 날씨가 좋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숙소인 지우펀으로도 우버 택시를 불러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도중 갑자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6시에 지우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써니룸을 찾는데 비는 세차게 오지 캐리어도 있는데 깜깜하기까지 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아무튼 체크인하고 바로 올드 스트리트를 갔는데 비가 많이 와서인지 6시 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도 없고 가게도 전부 닫아서 살짝 실망했지만 그래도 좋네요. 결국 아메이 차로에서 밥 먹고 사진 찍고 숙소에 와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숙소가 너무 좋고 힘들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 여행 2일차입니다. 2일째 지우펀의 아침은 여전히 비가 내립니다. 도저히 이 비 속에 돌아다닐 엄두가 나지 않아 11시 체크아웃 시간까지 기다려봤는데 비가 그치긴커녕 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짐을 맡기고 네 식구 모두 우비를 쓰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아메이 차루 쪽 가파른 계단을 통해 간 지우펀은 어제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가게도 거의 열었고 사람들도 북적이더군요. 꼭 먹어야 한다는 크래커하고 땅콩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맛도 맛이지만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버스를 타고 진과스로 이동합니다. 진과스 도착해서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는데 비가 더 세차게 몰아칩니다. 가는 길은 정말 예뻤습니다. 안에도 비가 안 왔으면 좋았을 걸 많이 아쉬워합니다. 진과스의 명물 금괴입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만집니다. 옆에 있는 금을 캐던 탄광 투어도 합니다. 짧기도 한데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나 걱정이 되어서 빠른 걸음으로 나옵니다. 빗속을 열심히 돌아다녔더니 배가 고파서 유명한 광부 도시락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한적하게 도시락을 먹는데 운치가 납니다. 진과스 투어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비가 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핑시선 투어는 루이팡역에서부터 징통역까지 옛날 열차를 타면서 오래된 마을을 투어하는 건데요. 각 마을마다 고양이 마을, 풍등 날리기, 대나무 소원 적기 등 나름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머리를 잘 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허우통 고양이 마을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엄청 좋아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고양이 마을 철길 건너편은 탄광 마을이라 했던 것 같고 고양이 마을 이쁜 카페는 역에서 나와 왼쪽 길로 가다가 계단 위쪽으로 가야 있습니다. 다음은 풍등 날리기를 위해 스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풍등만 날리면 되는지 알았는데 풍등에 소원도 적어야 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해서 200달러에 1시간 재밌게 놀았습니다. 마지막 역은 징통역인데 1시간에 한 대씩 열차가 있다 보니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구경은 포기하고 우버를 불러서 우라이로 넘어가려 했는데 안 잡히는 겁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택시를 불러주셔서 잘 타고 왔네요. 조금 무모했던 여행 동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땡 온천이라는 우라이 숙소의 여정을 풀었는데 가격 대비 방도 넓고 방 안에 온천탕도 있고 조식과 석식까지 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대한민국은 기적적으로 16강행을 이룹니다. 대만 여행 셋째 날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빗속을 헤매다가 날씨가 맑지는 않았지만 비 없는 아침을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체크아웃 후 우라이 폭포 구경 후에 타이베이로 넘어가기로 합니다. 우라이 폭포까지는 도보로 30분 정도 거리인데 가파른 길은 아니었지만 올라가다 보니 꼬마 열차가 옆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왜 저거 안 타고 가냐고 혼났습니다. 폭포는 크지 않았지만 안에는 이런 폭포가 왜 우리나라에 없을까 하면서 좋아합니다. 폭포 구경 후 시장에서 멧돼지 소세지를 사 먹었는데 저는 좋아하는 맛이지만 호불호가 있는 맛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타이베이로 이동합니다. 시먼딩이 우리나라 명동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역시 사람이 많았습니다. 시먼딩에서 몇 가지 군것질을 한 후에 용산사까지 걸어갑니다. 걷기 싫다는 애들을 꼬셔서 가는 길에 산미식당 들려서 초밥 사준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
또 혼납니다. 용산사는 밤에 보니 화려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상 같은 거 위에 포장도 뜯지 않은 과자 박스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이 좀 특이했습니다. 대만의 고궁박물관이 붐빈다고 야간에 가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밤에 가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구글 지도에서 영업이 끝났다고 나오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갔더니 요즘은 야간 개장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스린 야시장으로 행선지를 변경해서 중간에 내립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몇 번 가서 야시장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규모도 크고 사람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착해서 맛있어 보이는 것은 전부 사 먹었는데 $700 정도 나왔던 것 같네요. 큰 아들은 취두부 한번 먹어보겠다고 도전했는데 저와 마찬가지로 냄새 때문에 실패했고 막내와 아내는 잘 먹었습니다. 커다란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완전히 방전이 되네요. 이렇게 3일째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대만 여행 4일차입니다. 어제 못 갔던 국립박물관을 오늘 가기로 합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보물을 들고 왔다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중국 스케일대로 큰 물건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기자기하고 세밀한 물건이 더 많았습니다. 큰 유물은 가지고 오기 힘들었나 봅니다. 서예와 그림은 별 감흥 없었지만 공예품들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는 우리나라 청자와 백자가 최고인 것 같더군요. 박물관 구경을 하고 대만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딘타이펑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대기줄이 길었습니다. 딘타이펑 어플을 깔면 대기 순번이 나와서 어플을 깔고 근처 융캉제 구경을 했습니다. 과일 가게가 보여서 한국 사람인데 과일 추천을 해달라고 했더니 석가랑 과일을 추천해줍니다. 딱딱해 보여서 칼이 없다고 했는데 손으로 쪼갤 수 있다고 해서 샀는데 정말 신기한 맛이었습니다. 큰아이는 과일 중에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대기번호가 돼서 딘타이펑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는데 깔끔하고 맛있긴 한데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걸 먹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나니 5시입니다. 5시 중정당의 근위병 교대식을 보는 계획이 틀어집니다. 아내는 내일 시간이 없으니 그냥 보러 가자고 했는데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중정당은 꼭 저녁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중정당은 그냥 회색 벽에 투박한 건물이었는데 직접 보니 웅장함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넓은 광장이 있었고 대만의 마지막 날 밤을 이런 곳에서 야경을 보며 시간을 보내니 참 좋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타이베이 101을 보러 출발합니다. 실물로 보니 느낌이 남달랐고 맨 꼭대기는 구름이 걸려 있어 높긴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은 진천미 식당에서 먹었는데 다들 추천하시는 연두부 요리 참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만의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대만 여행 마지막 날로 단수일을 가는 날입니다. 진리대학교 먼저 보자고 해서 이동합니다. 선착장에서 진리대학은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였고 대학은 작고 이뻤습니다. 비가 와서 운치가 더 있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넘어간 파리에서 대왕 오징어 튀김을 먹고 생각해 놓았던 카페로 갔는데 이런 공사 중이라 문을 닫은 겁니다. 구글맵에서 한 번 도움받고 2번 배신당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피자 한 판 시키고 커피 마시면서 비가 안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 때문에 페리가 늦게 와서 예상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지하철을 타고 메인역에 도착합니다. 딱 정시에 급행철도를 타고 공항 1시간 반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3년 만에 떠나는 해외여행. 전에는 아이들이 어려서 그냥 데리고만 다녔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가르쳐도 주고 무엇보다 여행을 추억을 일부라도 기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에 참 좋았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